나의 바쁜 일상은 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들, 마감 시간에 쫓기며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나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신호를 보낸 내 몸은 심장 두근거림과 두통으로 바뀌었고,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시작했으나 회의가 늦게 끝나는 날이 반복되면서 점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가 나에게 요가를 추천했다.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요가가 스트레스를 푸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친구가 제안한 요가는 다름 아닌 하루 10분 요가였다. 시간에 쫓기는 나조차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유튜브에서 하루 10분 요가를 검색했다. 여러 영상들이 있었고 나는 그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 하나를 골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요가 매트를 준비하자고 했다. 나도 따라했다. 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몸을 조금씩 움직였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들이 이어졌고 긴장되었던 근육들이 하나둘씩 풀려감이 느껴졌다. 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치 마음의 부담까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방안을 은은하게 감싸는 명상 음악과 명상의 호흡법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겹씩 덜어내는 듯했다.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복잡했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 하루 10분 역가를 내 일과의 일부로 만들기로 했다. 심지어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말이다. 요가는 단계별로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처음 접했던 모든 스트레칭 동작들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요가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움직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심리적인 변화였다. 아주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날들이 쌓여 어느덧 나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곤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과연 나 자신을 위한 10분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아주 작은 투자로 이루어낸 이 큰 변화를 통해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졌다. 하루 10분, 그 작은 시간이 만들어낸 큰 행복을.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식물들과 그 산물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왔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허브와 향신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허브와 향신료가 약재로 쓰이면서 그 활용법과 효능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지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그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예컨대 코리앤더는 소화 기능 향상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은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아시아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강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등의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허브와 향신료들은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편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허브가 건강관리에 활용되었습니다. 로즈마리는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질은 전통적으로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건강을 증진시켜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허브와 향신료의 성분을 분석하며 그 건강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천연치유법이 단순히 민간요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한 천연치유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 성분이 적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허브와 향신료는 오늘날 각종 건강 보조식품 및 의약일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자의 필요에 맞춰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브와 향신료는 그 자체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 만들어진 이들의 효능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건강 장수 비결로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
그 의사는 언제나 장이 튼튼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점점 진리로 여겨지게 됐다. 하루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며 의사를 찾아왔다. 그는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소화불량과 변비까지 겹쳐 매우 고통스러웠다.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장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장이 우리의 면역체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장 건강이 곧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사는 장 건강이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속에서 음식물의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장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조언했다.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의사는 장 속 박테리아가 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해서도 장 건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의사는 건강한 장이 피부 상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이 건강하면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고 피부도 자연스럽게 맑아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이 모든 이점이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과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주민들은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둘 장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건강한 삶의 여정을 밟아 나갔다. 장 건강을 챙기면서 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지는 걸 직감했고 의사의 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용한 마을에서 몇몇 주민들이 피곤함과 무기력감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잦은 두통과 이유 없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손톱이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는 문제까지 있었죠.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건강 전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니 박사였습니다. 자니 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식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 대부분은 편리함을 위해 가공, 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니 박사는 이 점에 주목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이들의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C 부족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철분 결핍은 빈혈을 유발하여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칼슘 부족은 근육경련과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니 박사는 해결책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을 늘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와 시금치, 콩류 등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했죠. 또한 햇볕을 많이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합성하고 필요시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니 박사의 조언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고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과일과 채소를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을 다양화했고 어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밝아졌으며 무기력감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후 자니 박사가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자니 박사의 조언 덕분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니 박사와 그의 조언은 마을 모두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우는 한때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담배는 마치 친구처럼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끼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금연의 필요성을 단호하게 들었다. 지우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금연을 결심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금연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첫날은 의지로 이겨냈다. 하지만 이틀째 밤이 되자 불안감과 초조함이 몰려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다. 그때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금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로 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금연이 가져다줄 이점들을 안내하고 그가 지금까지 절약한 금액, 되찾아가는 건강 수치까지 그의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기능도 있었다. 마침내 지훈은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지훈이라는 사용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금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금연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와의 대화는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지훈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늘 하루도 잘 견뎠습니다. 내일도 내가 이어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스스로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유시간과 맛있는 음식을 계획하였다. 금단 현상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또한 그는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첫 주에는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갔다. 초기에는 간단한 산책이 전부였지만 차츰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운동 시간은 금연의 고통을 상쇄시켜 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우는 자신이 느끼는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목에서 느껴졌던 불쾌감이 사라졌고 숨이 차는 일도 줄어들었다. 지우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지훈과 공유하며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서로 자축했다. 서로에게 보낸 응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 지우는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그는 이제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보고도 담담히 지나칠 자신감이 생겼다. 금연은 그의 삶을 바꾸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시작했다. 금연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금연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훈의 이야기는 그 점에서 모든 이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전을 전한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